안녕하세요. 국어의 지전 대표 김면수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코로나19가 맨 처음에 빵 터졌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좀 봄 될랑 말랑 할 그때였잖아요. 그죠? 한 5월, 6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5월, 늦어도 한 6월이면 끝나겠거니. 그래서 6월 지나면 다시 정상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든 준비를 6월까지만 했어요. 저는 이제 학원도 하고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막 하고 있지만, 총력을 다해서 이제 거기에 딱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되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좀 평온해진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다시 또 빵 터졌죠, 지금. 전문가들의 말은 아주 비관적인 전망은 이래요. 다시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전망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제 약만 나오면 됐지 뭐 이런 견해들도 많고, 논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 여름, 그 다음에 다음 2학기 일정도 1학기와 같을 거다라는 건 확실해요. 벌써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1학기처럼 여름 이후에 2학기를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성적 좀 많이 올랐습니까? 내려간 친구들이 있고 올라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켜보니까 이전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예전처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학기 성적 결과를 지켜보면 올라간 친구들과 내려간 친구들의 그 패턴이 특징적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작게 준비를 했어요. 같이 보시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한 학기 동안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이런 거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보시죠. 말씀드릴 목차는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냐? 열심히만 해서 될까?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슬기롭게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뉴스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원래 이게 없었으면 막 그냥 난리를 쳤을 입시 쟁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그게 붙였어요. 그 중요한 특징 몇 가지. 그러면서 이제 공부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일반적인 얘기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거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코로나 시대에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공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리 깔고 들어가야 될 것들. 그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장 시작해야 될 공부 습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노하우들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단어로 승부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노하우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거죠. 친구들을 봤더니 일단 요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열심히 하는데 몸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 머리는 자꾸만 내 마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발목 잡고 손목 잡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그거 이제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땠죠? 아침에 학교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저녁 때쯤에서 집으로 왔잖아요. 아니면은 뭐 야간 자율학습 신청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다 밤늦게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저녁에 이제 또 학원을 갔잖아요. 그리고 늦게 집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또 자기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고 다시 학교에 가고, 이 패턴이 기본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오지 말래. 학교를 안 가는 거라. 이야, 금요일 날 밤에 어떤 기분이었죠? 우리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내일 학교를 안 간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이게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잖아요. 사람이. 긴장이 쫙 풀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것 밤에 늦게 자요. 밤에 늦게 자는 이유가 뭐 공부하려고 늦게 자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12시 넘어서 한 12시 반, 1시 넘어서 공부한다? 아이, 그거 공부 안 됩니다. 그 시간 넘어가면 세상 모든 게 다 맛있어. 어? 세상 모든 게 다 재밌어. 뭐 밖에서 부속 소리만 나도 막 재밌는 소리 나는 것 같아. 신경이, 사람의 오감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넘어가면은 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딴짓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뭐 2시, 3시, 4시 막 간다니까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부수하고 눈 뜨면, 엄마랑 이제 첫 만남이 되게 여유롭잖아요. 그전에는 막 헐레벌떡 아침에 등교하는 바빴는데, 부수수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째려보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로 이제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딜레이가 되죠. 다 딜레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그렇게 생활 리듬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나는 절대 일찍 잘 수 없어요. 또 늦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생활의 리듬이 기상시간, 취침시간이 정해진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아니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없어. 어떻게 된 게? 더 놀게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첫 번째 이렇고 생활의 루틴이 망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앞에 문제랑 같이 이어지는 문제인데 생활에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있잖아요. 삼시세끼 먹는데 세 끼 다 먹게 됩니까? 아니 아침 겸 점심 해서 이렇게 한 끼 그렇잖아요. 뭐 점심 겸 저녁 해서 또 한 끼, 그 다음에 뭐 잠자기 전 또 한 끼, 막 식사의 패턴이 막 그냥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강이 좋을 수가 없죠. 또 그렇게 되면 엄마가 이렇게 뭐 밥을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인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직장 나가시고 그러면 내가 세 끼를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당장 입에 좋은 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이니까 계속 그거를 세 끼로 채우기 시작하면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체력도 안 좋아지고 감정도 안 좋아지고 먹는 게 사람의 에너지고 기운이고 다인데 그게 일단은 불규칙해지고 안 좋아진단 말이죠. 거기서 오는 데미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인데 코로나 이후에 커진 게 이것도 커요. 먹는 거. 일단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엉클어졌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엉클어졌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고민 아닙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공부법에 대한 세미나를 들어보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된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아니, 사람이 집에 있으면 이게 아무래도 긴장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니들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안 돼요. 나도 집에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학교는 못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뭐 독서실을 가나? 뭐 스터디 카페를 가나? 뭐 학원을 가나? 이게 유랑하게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딱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폐쇄가 돼 버리니까 오지 말래, 못 한대, 뭐 이래 버리니까 공부하기 힘들더라 이거죠. 이 세 가지 문제점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예기치 않게 자꾸만 발목을 부닥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가 막 터져서 그렇지 원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그 이전하고 달라진 이슈 쟁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코로나 이전에 선배들이 대학 갔던 패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에 원래 예견돼 있던 것들이 많아서 예전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공부하는 패턴, 입시 전략이라든가 이것도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여기저기 입시 설명에다 뭐에다 해서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막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보가 민감하게 뭐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이게 좀 묻혔어요. 코로나 뉴스에 입시 뉴스가 좀 묻혀가지고.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데 입시가 뭐가 중요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입시 결과 발표하는 것들 계속 그 입시 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입시 쟁점 아닌가.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세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교과 내신, 그 다음에 세트, 창체, 독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 세 가지가 바뀐 입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지금 정시가 늘었잖아요. 같을 땐 정시가 확대됐다는 건 이거 되게 커요. 수시 2월 인원까지 치면은 정시로 대학 가는 친구들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대 선발 확대됐죠. 야, 이거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약대에도 새로 뽑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별 또 블라인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니, 이 학교 가면은 좀 더 좋은 대학 갈 줄 알고 왔는데, 고등학교 왔는데, 블라인드래. 이것도 황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들은 이렇게 달라졌고, 조건들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평가하는 건 또 얘네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교과 내신 성적도요, 그 이전하고는 좀 달라졌고, 비중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자세한 입시 강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비중은 더 커졌고. 그 다음에 세특 창체 독서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이기 때문에 독서가 생기부에 명단만 들어가는 건서 독서 안 중요하네? 이게 아닙니다. 세특이랑 창체랑 독서는 한 줄로 같이 나란히 가야 돼요. 교과랑 같이 이렇게. 수시를 쓰려면 우리가 저거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수능이 정시가 확대되면서 물론 중요하겠는데 저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은 필요 없죠. 이거 아닙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라는 것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세한 학교별 입시 강들을 열어보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그 이전에 선배들이 갔던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옆집 형아가, 사촌 형아가 이렇게 해서 대학 갔대. 너도 이렇게 해. 라고 했다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따져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뭐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핵심은 얘네들이 연결돼요. 내신, 세특, 행특, 독서, 수능이 같이 가는 거. 요게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발표된 입시의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가 빵 터지면서 달라진 공부 환경들이 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챙기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할 장소들, 내가 잘 돌보는 거. 요 세 가지는 내 마음으로 안 되는 외적 환경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입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플러스 세특, 행특, 독서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세트로.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를 위해서라도 수능 최저는 되게 중요하다. 수능이 중요해요.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요. 입시광 다시 뜯어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점검해야 될 것들이 세 개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돼. 안 된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또 안 돼요. 뭔가 좀 볼까요? 첫 번째는 목표와 위치입니다. 목표는요, 어느 대학 갈래가 아니고요. 이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진로의 문제입니다. 진학이 아니고 진로예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에 대한 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공부가 돼요. 이게 있어야.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반응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거의 뭐 60, 70%가 넘죠. 근데 왜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경험한 게 많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뭐 공부하는데 언제 다 경험을 하겠나요? 그래서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접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의외로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아는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직업이. 그리고요, 직업 탐색을 할 때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업을 탐색해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한 선입견 생기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직업군을 좀 다양하게.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겠어, 살고 싶어 라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예요. 내 위치가 어떤지는 이거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아, 이번에 나는 실수했어요. 이거는 그 실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실수예요. 이건 저의 본래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맘먹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가정이고, 현재 내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목표, 내가 이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은 아주 크게 크시고, 현재 내 위치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요게 일단 선결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요즘에는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과목에 대해서 각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요. 정말 넘쳐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학습 방법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국어만 하더라도요, 문제만 많이 풀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공부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 좀 알아보세요. 좀 공부 방법들을 알아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해서 잘 됐대 하면 그냥 자기랑 따라, 아, 그거 내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과목별로, 그 다음에 점수대별로 또 다릅니다. 아니, 그 점수대에 맞는 공부 전략이 있어요. 학습 전략이 방법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과목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찾아보고 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력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집중력이 뭐. 근데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강 때문이에요. 인터넷 강의를 저도 많이 찍었고, 정말 많이 찍었거든요. 저도 많이 찍는데, 이 인강이요. 인강이 문제가 되는 게,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단원을, 이 단원이 어렵든 쉽든 길든 짧든 15분 안에 찍으라고 막 강제를 해요. 15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아니, 이 단원은 너무 어려워서 이걸 한 시간을 떠들어야 돼요. 안 된대. 15분에 끝내야 된대.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요? 엄청나게 압축해서 수업을 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삐딱하게 앉아서 1.5배에서 2배속으로 듣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강은요, 이게 대단히 압축된 강의, 정말 농축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은 듣다가 선생님 그거 뭐예요? 뭐 해가지고 느려요? 빨라요? 뭐 해가지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인강은 그냥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없으면 이게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력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앞에서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먹는 거, 잠자리 공부할 자리들 해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입시 전략도 이제 잘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다시 정비해야 될 것들이 뭐? 요 세 가지.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현재 내 위치는 뭐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집중력,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지? 여기까지가 전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갖춰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시대에 힘들다. 이게 이걸 일러주면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그 이전의 성적과 상관없이 점수가 쭉쭉쭉 오른다니까요. 많이 오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잘 되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잘 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러면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가 해야 될 문제들인데, 자, 습관의 문제를 어떻게 잡을까? 코로나19 시대의 공부 입시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가능한 습관의 문제예요. 그게 안 잡히는데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효자, 효녀. 이게 답입니다, 사실은. 효자나 효녀가 습관이 나쁠까요? 집에서. 아니, 집에서 효자, 효녀래. 그럼 걔가 집에서의 그 생활 습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겠죠. 그렇잖아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효자, 효녀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합니다. 효자, 효녀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복잡한 친구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효자, 효녀가 되면은 공부 잘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엄마 아빠를 항상 생각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지. 응? 엄마를 기쁘게 해줘서 나는 공부해야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효자, 효녀가 되는 길이야 라고 맘만 먹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효녀 하면은 누가 떠오르죠? 심청이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여학생들 보면은 엄마 아빠를 아주 살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효녀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효자 하면 누구 떠올라요? 효자. 한석봉이가 왜 효자냐고. 한석봉이 효자, 그게 뭘 했다고 걔가 효자예요? 엄마랑 내기한 거지, 그게. 효자 하면 떠오르는 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남학생들 중에서 효자 있냐? 아, 몇 명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효녀가 많지 효자는 힘들어.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자가 되라. 효자가 되라.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풀면은 어떻게 하면 효녀 효자가 될까? 이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온라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요약하기, 책 읽기. 요 세 가지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강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조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저 목표는요, 프로젝트형이라고 불렀는데, 언제까지 뭘 하겠어? 이거를 짧게 나눠서 그때까지는 꼭 해야지. 이걸 계속 세우세요. 제일 좋은 건 3일짜리 프로젝트 세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 3일하고 또 세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죠? 그 다음에 요약하시오. 이 인강 들을 때요, 반드시 요약하시고요. 반드시 요약하세요. 그 목차 요약만 잘해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시험 보세요. 시험이 최고의 공부입니다. 시험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서. 이 책 읽기는요, 국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국어에서 이 과학하고 경제는 고3 가잖아요. 전국의 학생들이 다 쓰러져요. 왜냐하면 탐구 과목 선택을 하는데, 이 과학은요, 물리, 화학, 지학, 생물이 있는데 지구과학하고 물리가 세게 나오면은요,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문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죽는 겁니다. 경제요? 대한민국에서 경제 과목 선택한 학생이 2% 돼요, 2%. 그럼 나머지 98%는 경제 지문 조금만 세게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 과목을 읽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책으로 가야 돼요, 책으로. 과학과 경제 파트의 비문학 책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수능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아시겠죠? 스케줄러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당장 스케줄러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 쓰는 법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해 놓은 건데, 일단은 여기에 뭐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목표도 쓰시고, 주 단위 계획도 쓰시고, 반복되는 일상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반복되는 일상을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아까 D-Day,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뭐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이 짠짠짠짠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스케줄러 쓴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내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스케줄러를 가장 잘 쓰는 애예요. 지금 의사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스케줄러를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스케줄러 좀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이시나요? 미리 써놓은 게 아니에요. 뭐 요런 흔적들을 보면, 이거는 쓰면서 간 거야, 쓰면서. 그러니까 이 스케줄러는요, 원래 스케줄러가 꼬질꼬질 해야 돼요. 맨날 들고 다니면서 쓰면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썼는데 계획대로 안 돼서 쓰기 싫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지가 계획한 대로 다 되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의대를 갈 정도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100점이야, 얘는. 근데도 안에 내용을 보면 복습. 전체 공부의 90%가 복습이에요.
인강으로 공부하는 이 시대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진도 빼는 건 너무 쉬워요. 머릿속에 남는 게 없잖아, 근데. 복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습이. 그래서 스케줄로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복습 중심으로 짜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은, 이 친구는 1시간 단위로 쓰기로 했는데, 원래 사람의 집중력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간격으로 끊어서 계속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습관만 들면, 금방 달라집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인데, 작은 습관이거든요. 그 작은 습관이 차이가 쌓여서 아주 그냥 켜켜이 쌓여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요게 이제 실제 스케줄러. 시중에 가면 이런 스케줄러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1,000원, 2,000원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위에 목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미리 나눠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 중심으로 쓰시고, 쓴 대로 지켜지는 것이 좀 불편한 친구들은 연필로 쓰고 실제는 볼펜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걸 자기가 시험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리뷰 내용을 간단하게 쓰시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만 쓰시면 한 일주일만 쓰시면 금방 습관이 잡혀요. 근데 대체로 남학생들은 스케줄러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스케줄러를 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되게 높아요. 여학생들은 이거 꿈이 다 끝나거든요. 그 인스타 들어가면 스케줄러 예쁘게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는 여학생들이 많아서 여학생들은 시험을 좀 많이 보십시오. 시험 많이 보는 게 여학생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인강 듣고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뭘 들었고 했더니 과제는 뭐고 미진한 것들은 뭐고 질문할 건 뭐가 있고 꼭 들은 내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서에 필기하는 것만 쓰고 그냥 중요한 거 동그라미만 칙칙 끄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 듣고 나서 전체 내용을 내가 스스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보면 더 좋아요. 이게 패턴이고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이 스케줄러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거는 한번 자리 잡으면 이게 없으면은 코로나 시대에 인강으로 공부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돼요. 뭐가 이렇게 뭐 휙휙 지나가고 엉망진창 되기 딱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코로나로 어느 순간 어느 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무서운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당장 확실한 거는 여름방학 2학기도 1학기처럼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어떡하죠?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그거를 또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한테는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시도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실력 향상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키워드는 어떻게 인강을 내 걸로 만들 것인가, 생활의 습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집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돼. 그 행복이라는 게 몸이 편안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준비해 오시면 이번 여름방학 되게 짧은데 이것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끝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또 난리가 났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코로나19 시대는 대단히 불확실한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믿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입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중요한 꿀팁들을 계속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케줄러 쓰는 법은 이전에 제가 영상 만들어서 자료화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도 뭐 과목별 공부 방법도 제가 정성껏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빨리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